안녕하십니까, 장 대표입니다. 자, 소개팅 코인은 시바이누 코인입니다. 자, 시바이누 코인 오늘 날짜만 하더라도 엄청난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날짜로도 여전히 이 박스권 라인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지긋지긋하게 이 박스권 라인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움직이고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지칠 수밖에 없고 힘이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말 그대로 밈코인 자체가 계속적으로 거래량이 소멸되면서 거래량이 없어지면서 이제는 힘이 빠지고 하방 압박을 가져올 자리가 되었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영상을 준비하면서 이 시바이누 코인, 더군다나 이 밈 코인은 언제까지 이 횡보 라인을 가져올 것인가? 이 횡보 라인 끝에는 어떤 부분이 기다리고 있을 것인가? 상승할 것인가? 하락할 것인가? 그리고 최근 들어서 하방 압박을 많이 받았고, 특히나 어제 날짜로는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 이슈,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기준금리 관련해서 경제 지표 관련해서 움직임도 엄청나게 많이 나왔죠. 자, 이러한 부분들이 왜 시바이누 코인의 영향력을 크게 가져왔는지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날짜로는 이 시바이누 코인의 고래들의 움직임을 먼저 판단해 보면서 이 고래들은 도대체 어디까지 목표 단가를 설정하고 있는지도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앞으로 시바이누 코인의 움직임을 같이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지긋지긋한 이 박스권 라인에서 갇혀 있지만 이 부분이 상승력을 가져오고 재차 움직임을 가져올 때는 언제쯤 움직임을 보여줄지 그 부분도 체크를 같이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시바이누 코인의 상승 모멘텀을 먼저 알아야 되겠죠. 어떠한 코인이고 어떠한 이벤트가 있길래 상승력에 대해서 기대감을 가져가고 있는지 이 부분을 먼저 체크 한번 해드리면서 이 모멘텀을 알고 있으면 매수와 매도의 관점, 그리고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앞으로 수익과는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을까도 같이 만들어 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은 무조건 끝까지 시청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오늘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전화번호도 말씀을 드릴게요. 전화번호가 010-6531번에 7908, 6531에 7908번, 여기다가 숫자 1번입니다.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이 모든 부분 먼저 문자로 넣어 드릴 거고요. 영상도 무료로 보시는 것처럼 제가 보내드린다는 문자도 무료고요. 마찬가지로 문자 보내는 게 번거롭다면 아랫부분에 파란색 링크 있습니다. 이 링크 클릭하시면 카톡방으로 바로 연결되실 거니까 톡방에 들어오시든 문자만 받아보시든 상관없습니다. 모두 다 무료니까 받아보시고 안정적인 수익관을 같이 만들어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문자만 받아보셔도 어떻게 매매 대응을 해야 될까 충분히 알 수가 있으실 거고, 문자만 받아보면 잘 모르겠다 그러면 카톡방 들어와서 체크해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오늘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시바이누 코인 뭐 계속적인 횡보 라인을 가져오니까 많은 분들이 힘이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밈 코인이 상승력이 끝이 났다 이렇게 보기에는 굉장히 어렵죠. 왜 그러냐면 차트를 보시는 분들 많으시기 때문에 우선 기술적 분석을 먼저 해드리면 어때요? 상승력을 가져오면서 300%가 넘게 올려놨던 시바이누 코인, 이 300% 넘게 뛰어오를 때 상승력에 대해서 거래량 또한 같이 올라왔죠. 거래량이 올라왔다. 그리고 횡보 라인을 가져왔을 때 어떻습니까? 거래량은 오히려 줄어들었죠. 거래량이 줄어들었다. 올라갈 때는 고래가 입성을 했고 이 부분을 통해서 상승력을 크게 가져왔었는데, 횡보 라인 가져올 때는 고래의 이탈 물량 없이 거래량이 없다라고 한다면 고래가 전혀 이탈하지 않았다라고 우리는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횡보 라인, 왜 이런 하방 압박을 가져왔을까? 물론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제 캘린더를 보면서 먼저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자, 기준금리 관련해서 이벤트가 컸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이걸 한번 보시죠. 지난 4월 10일 그리고 4월 11일 이 두 날 동안 어떠한 경제지표 발표가 있었습니까? 물가지수 발표, FOMC의 회의록, 그리고 생산자 물가지수 발표. 자, 이런 물가지수 발표를 우리가 집중적으로 봐야 되는 이유는 뭐였습니까? 인플레이션이죠. 자, 인플레이션이 요즘 너무 높이 올라와 있었기 때문에 우린 금리를 올려서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되겠다. 자, 성공했습니다. 근데 인플레이션이 0.3%를 예측했는데 0.4%로 실제가 훨씬 더 많이 나왔죠. 자, 물가가 여전히 높다라고 한다면 이 중앙은행, 이 사람이 바로 연준 의장이거든요. 중앙은행에서 금리를 낮출 이유가 있을까요?
그럴 이유가 없죠. 최근에 시장, 주식 시장도 그렇고 코인 시장도 그렇고 상승력을 갖고 왔던 이유는 뭐였습니까? 바로 금리를 낮출 거란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시장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움직임을 가져왔습니다. 근데 물가가 여전히 높다라고 한다면 주식도 시장도 그렇고 코인 시장도 그렇고 변동성을 엄청나게 갖고 오게 된 계기를 만들었거든요. 왜 이런 변동성을 갖고 왔을까? 자, 이거 한번 보시죠. 우리가 집을 샀을 때 대출을 받아요. 대출 금리가 올라가면 어떻습니까? 우리 부담스럽죠. 그렇다면 집을 팔아야 될 수도 있습니다. 투자 금액을 회수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고래들, 우리가 이야기하는 고래는 누굽니까? 기업이고 기관이다. 이러한 아이들이 투자를 많이 했어요. 어디에? 주식시장도 코인 시장도 투자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금리가 여전히 높다고 한다면 이 기업들, 기관들은 더욱더 부담감이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변동성을 가져온다라는 거. 이러한 부분들이 시장을 크게 압박했습니다. 미국 코인의 상승력 또한 해당되는 금리 발표, 해당되는 기준금리 발표하면서 경제지표 발표 있으면서 횡보 라인을 크게 갖고 왔었죠. 더군다나 어제 새벽엔 어떤 부분이 있었습니까? 인플레이션 그리고 중동의 확전 우려가 뉴욕 증시뿐만 아니라 비트코인의 급락을 만들었다. 이게 4월 13일 날 나왔던 뉴스입니다. 말 그대로 물가 같은 경우는 경제 지표 발표 때문에 그리고 중동 같은 경우는 이란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할 것이다. 자, 이러한 우려감들이 시장을 크게 압박감을 가져왔다라는 거.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큰 폭의 하방 압박을 갖고 왔지만 다들 아시겠지만 이 전쟁이라는 거는 물론 일어나서는 안 될 일입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일어난다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안전자산이 부각될 수밖에 없죠. 안전자산은 뭡니까? 금을 예를 들어서 금 ETF를 지금 따라잡는 게 누굽니까? 비트코인 ETF예요. 이 말인즉슨 안전자산에 비트코인도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을 하거든요.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지만 이게 혹시라도 일어난다 하더라도 안전자산에 다시 한번 부각되면서 코인 시장 재차 상승력을 가져올 확률이 매우 높다. 제가 이 부분 여러 번 설명해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 비트코인 또한 마찬가지로 재차 상승력을 높여가고 있는 모습, 동일한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거든요. 자, 비트코인 또한 다시 1억 원을 돌파했다가 내려오긴 했지만 어떠한 움직임입니까? 이러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방 압박 받았던 부분에서 하락폭을 다시 한번 상승시키고 있다라는 거죠. 자, 비트코인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말씀드렸던 시바이누 또한 어떻게 움직이고 있습니까? 하방 압박을 받았지만 재차 상승력을 높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물론 아직 플러스 전환한 것은 아닙니다. 왜? 이렇게 상승력을 보여주면서 해당되는 고래들의 움직임을 면밀하게 분석할 필요성이 있는지 이제는 조금 이해가 되시죠? 코인 시장 전반적으로 모두 하락 압력을 받았던 부분인 거고 거기에 시바이누 또한 같은 하락을 받았고 다시 한번 반등 구간을 가져오고 있다라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게 4월 13일에 나왔던 뉴스거든요. 한번 보시죠. 시바이누는 삼각 패턴 하방을 이탈했습니다. 저항선을 돌파할 것인지 그 부분에 주목되고 있고 밈코인의 하락세가 진정될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뉴스가 나왔거든요. 자, 이란 이스라엘 관련해서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나왔고 마찬가지로 기준금리 이 인플레이션 관련해서 이벤트가 나왔던 그 부분을 뒤로하고 이제는 반등 구간 하방 압박을 받았고 재차 상승력을 가져올 것인가 그러한 뉴스가 많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우리 이 부분을 먼저 알기 전에 시바이누 코인의 상승 모멘텀이 뭐가 있는지를 체크 한번 해봐야 되겠죠.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제가 예전부터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 건데 시바이누 코인의 상승력 중에 가장 중요했던 건 소각률이었습니다. 소각률이 15,608%가 급증했고 시바이누 가격 또한 일주일 새 300%의 급등력을 만들었다. 어떤 것부터? 바로 이 소각이라는 이벤트부터입니다. 자, 소각이라는 이벤트는 뭡니까? 불태워서 없애버리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주식시장에서도 굉장히 큰 호재성 이벤트로 가져오고 있죠. 근데 소각이랑 비슷한 게 뭐가 있습니까? 자사주 매입이 있어요. 자사주 매입 같은 경우는 언제라도 매도가 나올 수가 있겠죠. 코인 시장으로 치면 뭐가 있습니까? 바이백이 있습니다. 자, 바이백이 있지만 이 바이백보다 자사주 매입보다 좋아한 건 바로 소각이에요. 소각은 정말 말 그대로 불태워서 없애버리기 때문에 확실한 시장 전망이 더욱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기대감을 가져오겠죠. 말 그대로 시바이누 코인이 왜 새로운 생태계에
토큰이 나오면서 K9이라는 토큰이 나오면서 더욱더 큰 상승률을 갖고 왔던 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유동성 자금이 추가적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러한 이벤트들이 시장을 긍정적으로 끌어올렸다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래들의 움직임에 따라서 고래들이 매수했다, 고래들이 매도했다, 이런 부분에 따라서 우리는 매도 시점을 잡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현재 시장의 하방 압박을 갖고 왔고 횡보 라인을 갖고 오게끔 만들었던 이 박스권을 만들었던 주된 요인은 시바이누에만 속해져 있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밈코인들이 모두 같은 영향권을 들었고 밈코인뿐만 아니라 전체 코인 시장에 같은 영향권을 만들었다는 거. 그러니까 대외적인 이벤트가 이런 박스권을 만들었던 거지 시바이누 코인의 상승 모멘텀이 없어졌다는 게 아니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먼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제가 이 시바이누 안에 들어가 있는 고래들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또한 그에 맞는 뉴스가 나왔는데 이 뉴스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도 오늘 영상에서 말씀을 드릴 거니까 현재 새벽 시간입니다. 새벽 시간 많은 분들이 공포감에 휩싸일 수 있습니다. 언제 떨어질지도 모르겠고 변동성이 많이 나오고 있는 시장이니까 매도해야 되겠다. 매수해야 되겠다. 어떠한 움직임이든 매매를 어떻게 할지 그 부분을 이 영상을 보고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이 모든 부분들 문서화해서 문자로 넣어 드릴 건데 상담 전화번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전화번호가 010-6531번에 7908, 6531에 7908번, 여기다가 숫자 1번입니다.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이 모든 부분 먼저 문자로 넣어 드릴 거고요. 해당되는 문자 보내는 게 번거롭다면 아랫부분에 파란색 링크 있습니다. 이 링크 클릭하시면 카톡방으로 바로 연결되실 거고 카톡방에 들어오시든 문자만 받아보시든 상관없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안정적인 수익구간만 같이 만들어가면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해당되는 고래들의 움직임 그 부분을 먼저 보면서 말씀을 이어가 볼게요. 자, 먼저 이 뉴스를 한번 보시죠. 자, 시바이누 4월 가격대를 전망하면서 미국의 백만장자가 시바이누는 꼭 매수를 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백만장자가 시바이누의 매수에 yes라는 대답을 했다. 자, 이건 무엇을 말합니까? 강력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고래들의 움직임을 우리는 판단을 먼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시죠. 4월 달, 뭐 아직 다 끝난 건 아니지만 4월 중순이 지나고 있는 현재 시점까지 이러한 박스권을 만들어가고 있다. 근데 4월의 가격 전망 이후에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4월 달에 비트코인의 반감기를 앞두고 있죠. 자, 반감기 이후에 엄청난 급등력을 보여줄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고 있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왜 이런 예측을 하고 있는지 이거 한번 보시죠. 자, 도지코인의 킬러 시바이누가 5%대의 상승력을 가져왔습니다. 근데 이게 3월 28일 날 나왔던 뉴스였거든요. 이 뉴스의 내용을 보시면 대형 투자자, 우리가 이야기하는 고래라고 하는 세력들이 순유입되는 부분이 483%나 급증했다. 고래의 유입량이 늘어났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언제요? 3월 28일입니다. 자, 3월 28일 날짜에 고래가 급증을 해서 상승력을 만들었다. 라고 했는데 다시 한번 보시면 이게 4월 2일 날 나왔던 뉴스거든요. 자, 4영업일 만에 고래의 매도의 영향으로 상승세가 주춤거리고 있습니다. 다시 횡보 라인을 만들어 왔다는 거거든요. 반등력을 갖고 왔는데 다시 떨어졌다라는 이야기죠. 근데 고래가 매수했다가 다시 매도했다가 이게 반복적으로 할까요? 물론 매도 물량이 일부 나왔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 물량이 전체가 다 나왔다라고 볼 수가 없다라는 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자, 3월 28일부터 4월 2일 날짜 또 최근에 어떤 뉴스가 나왔습니까? 이 뉴스 보시죠. 급락 시바인으로 합니다. 고래의 지원에 반등에 성공했고 그 부분이 4월 9일 날 나왔습니다. 자, 상승력을 갖고 왔을 때 고래가 입성했습니다. 다시 고래가 매도했으니까 또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또 4월 9일 날짜에는 다시 고래가 지원했기 때문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자, 고래들은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을까? 제가 이 부분 여러 번 설명해 드렸지만 그만큼 고래들은 이 시바이누 코인에 들어가 있는 물량이 엄청나게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상승력을 보였을 때 엄청난 거래량과 함께 끌어올렸다. 그리고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는 이 횡보 라인에서 왔다 갔다 하는 고래들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제가 이거 뭐라고 했습니까? 자전거래를 돌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자전거래 이게 뭡니까? 고래들의 자금에서 매도 물량으로 못 올라가고 다시 떨어져 나오는 물량을 매수해서 받고 이 자전거를 돌리고 있는 게 누구라고 했습니까? 바로
고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가운데 있는 개인 물량 어때요? 못 올라가니까 던져지고 던져지는 물량 다시 매수하고 이러한 고래들의 이러한 움직임은 자신들의 비중을 추가하기 위함이다.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지금처럼 이 박스권 라인에서 다시 한번 박스권을 돌파하는 모습이 확실한 수익권을 만들어가는 거 다들 알고 있으시죠? 근데 이렇게 변동성이 많이 나오게 되면 개인들의 매도 물량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유도하고 있는 게 바로 고래라는 거. 왜 이런 고래들은 개인들의 물량을 이렇게 털고 가려고 할까? 개인들은 잠재적인 매도 물량이다. 여러 번 설명해 드렸죠. 왜? 개인들은 올라가도 매도, 떨어져도 매도, 횡보해도 매도하기 때문에 고래들 입장에서 안정적으로 매집 라인을 구축했습니다. 근데 개인들이 막 들어와서 해당되는 매집됐던 물량을 분탕질을 해요. 이걸 원하겠습니까? 원하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개인들의 물량을 털고 가려고 하는 심리가 엄청나게 많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바이누 코인 안에 들어가 있는 고래가 정말 많이 남아 있을까? 이걸 한번 보시죠. 자, 이건 TVL입니다. 락업 예치금이라고 하죠. 락업 예치금은 뭡니까? 매도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예치금이라는 건 투자 금액으로 보셔도 충분하다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시바이누에 들어가 있는 TVL이 어떻습니까? 확실한 상승폭을 보여주면서 안정감 있는 박스권을 만들어 놨죠. TVL 자체가 엄청나게 유입된 양이 많다라는 건 고래대 투자 자금이 그만큼 많이 유입되어 있다는 거고 그 부분은 이 밈코인 자체가 어떠한 것인지에 따라서 고래들의 투자처가 확인되고 있다는 거죠. 고래가 왜 시바이누 코인에 이렇게 많이 들어와 있을까? 밈코인을 왜 이렇게 끌어올렸을까? 비트코인 반감기를 앞두고 밈코인 같은 경우는 유행 따라서 장난삼아 만들어졌지만 이 부분은 무엇을 연결하고 있습니까? NFT 시장과 연결량이 깊다라고 말씀드렸죠. NFT라는 건 미술품, 장식품들을 말합니다. 근데 이 부분이 이제는 산업군들과 협업을 거치면서 결제 시스템으로 도입되고 있다. 그 말인즉슨 민코인 또한 그 부분의 연결량이 높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해당되는 민코인들의 투자 자금이 엄청나게 들어오다 보니까 해당되는 이더리움 ETF가 출시가 되고 그 다음 뭡니까? 민코인의 ETF까지도 출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해당되는 시바이누 ETF도 신청하고 도지코인 ETF도 신청하고 있는 고래들이 많다라는 것도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차트 보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할 건데요.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 날짜에 급락을 했던 부분들은 전체적인 모든 코인 시장이 같이 영향을 받았고 코인 시장뿐만 아니라 주식 시장도 같이 영향을 받았지만 이 부분은 금방 빠르게 회복할 수밖에 없다. 지금 다시 반등력을 찾고 있는 모습과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점에서 매수 타이밍과 매도 타이밍을 어떻게 잡아야 될까?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확실한 수익 구간은 어떻게 하면 만들어갈 수 있을까? 하나씩 하나씩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이러한 모든 부분들 제가 먼저 문자 넣어 드릴 거니까 오늘 시바이누 코인 영상이 유익하였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전화번호도 말씀을 드릴게요. 전화번호가 010-6531번에 7908, 6531에 7908번 여기다가 숫자 1번입니다.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이 모든 부분 먼저 문자로 넣어 드릴 거고요. 영상도 무료로 보시는 것처럼 이 문자 또한 무료입니다. 근데 문자 보내는 게 번거롭다. 아랫부분에 보시면 파란색 링크 있습니다. 링크 클릭하시면 카톡방으로 바로 연결되실 거니까 톡방에 들어오시든 문자만 받아보시든 상관없습니다. 수익 구간만 제대로 만들어가면 된다. 이 부분을 먼저 체크하시고 확인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언제나 성공적인 투자 정말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